에어컨 박사 TV.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G 시스템 에어컨 중에서도 냉난방 동시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모델을 보면은요, 우리가 냉난방 절연형은 LPUW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난방 절연형 모델은 LPUB로 나옵니다. 이 B가 냉난방 동시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냉난방 동시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난방 동시형이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은 주로 이제 우리 영업을 할 때 호텔 같은 경우,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라 더운 지방에서 살다가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추운 지방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온도의 체감 온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효율적인 이 냉난방기로 각자 실에서 자기가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게 뭔가 하면은요, 냉난방 동시형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 설치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게 없고요. 중간에 HR 유닛, 저거는 냉매의 흐름을 바꿔주는 HR 유닛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외기에서 HR 유닛까지는 그 냉매 배관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중압관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총 3개의 냉매 배관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을 보시면 그 주체 냉방이냐 주체 난방이냐를 먼저 이제 분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와 그리고 하절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에는 이 주체 모드를 냉방 모드를 하시면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냉방을 쓰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푼 지방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난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온도보다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를테면 여름에 아니면 한 5월달 6월달쯤 되어서요, 일부는 냉방을 다 쓰는데 대부분이 다 냉방을 가동을 하는데, 더운 지방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지금 한 5월달 되면 좀 추울 수도 있어요. 온도를 보면 한 20도 정도 되면 추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는 난방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그 주체 모드를 냉방으로 이제 하는 게 좋죠. 많은 분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압관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실제로는 중압관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사이클 흐름을 보면 여기에 동시 운전 중에서 주체가 냉방 모드지 않습니까? 냉방 모드 역시 마찬가지로 인버터 압축기에서 열교환을 하죠. 열교환을 해서 액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액을. 예, 여기 보시면 고온고압의 기체지 않습니까? 고온고압의 기체 보내서 HR 유닛들을 보내는 겁니다. HR 유닛에서 기본적으로 냉방 사이클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색깔이 고온고압의 액체지 않습니까? 고온고압의 액체가 가서 그 다음에 전자팽창변을 통해서 교축장을 일으켜서 실내기에서 냉방으로 열교환을 하고, 다시 여기 들어오는 게 저온저압의 액체가 됩니다. 저온저압의 액체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주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HR 유닛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이 4대 중에 한 대가 난방을 했을 때, 여기 이 회로들을 잘 보시면 냉매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 배관이 더 있어서, 그러니까 핫가스가 여기 보시면 고온 고압의 기체지 않습니까? 핫가스가 그대로 다시 넘어가서 HR 유닛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 HR 유닛에서 냉방을 하고 들어오는 열 일부를 흡수해서 여기 다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내하고 열교환을 해서 온도를 올려주고, 지금 이제 EV 궤도는 이제 뭐 온도에 따라 다 약간 다르겠지만 완전히 열려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전자팽창변에 의해서 응축이 정발이 되는 거죠. 정발이 돼서 다시 인버터 압축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그 주체가 난방이면 뭐 사이클을 보시면 반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포획 밸브 사방변이 조금 우리 일반 거하고 좀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시운전 모드 세 번째가 냉방 난방 운전이 있어요. 4대가 되어 있을 때 반반씩 중간기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지금 정도 기온 한 3월달 4월달 그러면
이 체감하는 온도가 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우 지금 온도라도 냉방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실 거고, 더운 지방에 오셨을 때는 난방을 켜시면 좋겠다는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주체를 냉방 난방을 한 반반씩 정도 한다. 그거는 이제 중앙관제실에서 중앙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해로는 이렇게 이제 냉매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R 유니트를 보면은요, HR 유니트가 세 종류가 나와요. 직업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각으로 생겨있고, 안에 각종 밸브들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 RD21, 이거는 최대 연길 실내기 대수가 16, 그 다음에 30일은 24대, 40일은 32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공간에는 큰 용량보다는요, 작은 용량이 여러 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1인실, 원룸 같은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룸 같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확실히 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실내기 측으로 가는 거는 HR 유니트에서 실내기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액관 기관 두 개밖에 가지 않죠. 실내기는 설치는 기존의 에어컨과 스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에는 그러니까 액관에서 저압기관이고 고압기관인데 이렇게 세 분류로 이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전기는 단상 220V.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각 모델에 따라서 여기 이제 9.52부터 6.35, 뭐 15.8, 12.7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레드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레드샤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천정에 달 때 어떻게 달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뭐 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이제 설치해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우리 분지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거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의 구경에 따라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부는 우리 그냥 실내기 설치할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기 가는 게 이런 극성이 있습니다. B는 B대로, A는 A대로. 우리 보통 실내선 접지를 사용할 때 색상이 백색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실내기 가는 거. 그 다음에 실내기에서 HR 유니트에 실내기 가는 것도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는 이제 이렇게 뭐 극성이 꼭 필요 없으니까 연결하시면 되고요. HR 유니트에서 모드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배관을 탐색하고 뭐 하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R 유니트와 유니트 사이에는 이 극성이 있어서요. 그 점퍼가 넘어갈 때 A는 A로, B는 B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MV에도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MV에 나와 있기 때문에 MV로 설치하고 시운전 모드 해서 돌리면 되는데요. 저는 이 모델을 설계를 해봤었는데 설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설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임시로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넘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넘기면 되고, 이것도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멀티브이를 설계를 하고, 여기 보시면 멀티브이 슈퍼5 중에서 여기 보시면 냉난방 동시형 있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드에는 지금 이미 부하 계산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해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들어간 3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4실이 하나 연결이 되고, 이 아래쪽에는 2실이 하나 연결된다고, 이제 이런 어떤 현장이 있다고 봤을 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주로 그 HR 유니트가 연결이 되어서 냉난방 동시형이 이렇게 적용되는 곳은 큰 모델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작은 모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이제 숙박업이나 뭐 비즈니스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원웨이가 들어갑니다. 자, 원웨이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원웨이가 여기 보면 8평짜리 뭐 세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평짜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병짜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6병. 여기는 여기는 6병짜리 8병짜리 하나 두 대 들어간다고 이제 이를테면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제 그 실내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실내기와 실외기의 비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으로 맞춰져요. 내가 임의로 전체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해보면 지금 10마력이네요. 10마력 했을 때 여기가 92% 됩니다. 그럼 조금 95%를 우리가 기준으로 맞추니까 뭐 특별히 문제없는 이게 그 비율이죠. 실내 외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Y 브랜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외기에서 Y 브랜치까지 가는 이 배관은 이미 선정이 되었지만 그 외에는 지금 배관이 선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내기는 이미 HR 유니트부터 실내기까지 가는 배관은 다 되어 있죠. 그러나 중간 경로인 분지관에서 HR 유니트까지, 그 다음에 HR 유니트부터서 HR 유니트까지 배관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토 파이핑을 한번 눌러보면요, 자기가 다 정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냉난방 절안형 모델에서는 PBL 3501 H2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B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거 3개에 나가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B2로 이제 모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외기에서 첫 분지관까지 들어오는 게 9.52, 19.05, 22.22이 들어오는데 다시 여기에 첫 HR 유니트까지 가는 거는 9.52, 15.88, 19.05 이렇게 이제 배관이 달라지죠.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HR 유니트에서부터 유니트까지 가는 그 배관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이제 룸을 쓴다고 하면 층을 추가를 해서 이를테면 5층, 여기는 5층 501호, 여기 이제 뭐 방 이름을 쓰면 되겠죠. 비즈니스 룸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점검을 해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시스템 체크를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유효성 검사는 총 배관 길인데요, 이를테면 여기를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토 파이핑을 하고 유효성 검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NG가 나와요. 총 배관을 끌 수 있는 길이가 초과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전부 NG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부 나머지는 다 NG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20m 쓸 건데 2000m 썼다고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이래 가지고 다시 오토 파이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면 다 정상값으로 나오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전체 시스템 체크를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에 가서 이거를 리포트를 뽑아내는데요. 리포트에는 엑셀로 뽑아내는 방식이 있고 PDF로 뽑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PDF를 주로 사용합니다. 엑셀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또 그걸 그림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PDF로 그냥 바로 저장을 하는데, PDF로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빨라요. 리포트를 빼내는 시간이. 잠시 후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이 리포트가 나오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바탕화면에 제가 프로젝트에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이거 이제 보시면 되죠. 돌려서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오다가 성사가 되면 설치팀장님한테 이대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20m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실제로는 현장에 가서 실측을 했을 때 이 정도 되는데 실제는 이거는 맞지 않겠죠. 그러면 냉매도 여기 보시면 다 달라져요. 지금 냉매가 추가 냉매가 5.66kg을 더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설치 팀장들이 여기에 메달을 다 적어주면 다시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각 현장마다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와요. 나오면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뭐 3m가 뭐 30m, 30m를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토 파이핑을 하고 리포트를 뽑아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간 냉매량이 다 달라져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미 보정 개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 거리를 다 입력을 시키고 여기 있는 이제 주간 냉매량을 봉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신품 이제 설치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해주면 이제 되죠. 그러면 설계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이제 했는데요. 지금 냉난방 겸용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냉난방 동시형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이클이 어떤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HR 유니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시청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아마 그 영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었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많은 기계들이 나올 거고 미리 이런 거를 우리 설치하는 팀장님들은 이런 기계가 있다 모르시면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큰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비즈니스 룸을 짓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중앙 공조도 뭐 필요하겠지만 중앙 공조를 가지고 이렇게 한 유니트 속에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만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상당히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